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미국 외교의 대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스티븐 월트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김성훈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스티븐 월트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 존 F 케네디 스쿨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대표적인 현실주의 이론학자 중 한 명으로 동맹의 기원, 혁명과 전쟁, 미국 길들이기,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 외교정책 등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외교에 대해서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외교는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떤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고요. 또 미국과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다툼으로 위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떠한 전략을 미국과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찾아가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대한 특히 미국이 어떤 외교 전략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미국 외교의 대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패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과 미국이 원하는 정치적 가치에 따라서 재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외교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주로 군사적인 노력이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지난 30년간 6조 달러에서 7조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GDP가 17조 달러인데 미국 GDP의 3분의 1가량을 자유주의 패권을 수립하기 위한 전쟁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성공했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2000년에서 2017년까지 27개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고 국방비에 대한 지출도 이웃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했던 이라크와의 전쟁을 제외하면 미국이 승리한 전쟁도 하나도 없었고 끝마친 전쟁도 없었습니다.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실패해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은이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에 대항할 만한 적대 세력이 사라진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실패하고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주류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는 외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치 회전문처럼 제자리를 돌 뿐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되거나 물러나지 않는 그러면서 튼튼히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반대 여론은 이미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외교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겠다고 정책으로 발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되었지만 주류 세력 출신이 아니었기에 공화당 주류 세력들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해법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할 조력자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년여의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야 했고 결국 다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무부의 예산은 삭감하고 무력 사용을 위한 국방비는 증가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국내의 인프라 개선과
미국인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곳에 사용했다면 미국의 경제는 더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의 경제 위기도 훨씬 더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주의 패권이라는 외교의 대전략을 실행하느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자국의 국내 경제 발전과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절대적인 세계의 패권자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지은이는 실패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의 대안으로 역외 균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한 나라들은 미국의 뜻대로 자유주의 정권 수립에 실패했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협상을 진행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민주주의를 확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힘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른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단기간에 미국처럼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많은 시련과 희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던 미국의 노력은 4.3이라는 아픈 상처를 남겼고 독재 정치를 펼치던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이 있었고 역시 5.18을 일으킨 군사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고 전시 작전권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전략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코로나 이후 극심한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대전략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중요한 나라이고 꼭 보호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을 잘 읽고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어떤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미국 외교의 대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